온 여름이 어느덧 찾아왔네요. 다들 안녕하신지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제 아버지를 쏙 빼닮은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땀이 흐르는 계절에 여러 가지 작은 것에도 짜증이 쉽사리 나곤 하는데요. 제 사연은 짜증도 묵혔을 만큼의 사건이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마치 한겨울 속에 사는 듯 했어요. 한여름에 시리도록 아프게 만든 저의 사연을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군 공무원인 저와 함께 맞벌이로 살고 있고 벌어오는 월급을 잘 모아 살면서 딸들을 키우고 있었죠. 우리 부부한테 하나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제가 남편보다 한 살 연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세상 천지에 연상연하 커플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애 어른들조차 별스럽지 않아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할 적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서 너무나 고지식하셨답니다. 남자는 오빠여서 여자를 잘 돌봐줘야 하고 여자는 내내하며 고분거릴 수 있는 동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꽉 받고 사시는 분들이셨죠. 그로 인해서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 결혼을 해야 하냐며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급기야 점집까지 가서 이 결혼을 해도 되냐며 허락을 받아내셨답니다. 뭐 점집에서 무당히 결혼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말을 해줘서 저희 부부가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머릿속도 하얘지고 불쾌함은 정말 하늘을 찔렀었죠. 내가 싫으면 싫다 말을 할 것이지 겨우 나이 하나 때문에 여기저기 나를 민망스럽게 만드시나 싶어서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집안 사정을 좀 더 들여다보니 시부모님이 왜 연상인 여자와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이해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아챌 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는 있었다만 시집으로 와보니 남편에게는 누나가 셋, 그리고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이었죠. 남편의 성격이 상당히 온순하고 또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었어요. 저를 잘 챙겨주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던 모습이 배우자로서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몇 번 마주하다 보니 왜 우리 남편이 일이 순둥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들과 아주버님의 성격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세셨던 겁니다.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목소리의 데시벨이 확 높아져서는 옆에서 누가 스피커를 켜놓은 듯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정작 그 자식들을 낳은 시부모님조차도 자기 자식들이 말을 주고받을 때는 감히 껴들 생각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마다 자기 주장을 펼쳐대느라 바쁜 토론 속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끼고 들어갈 용기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누나들에 치이고 살았다 보니 성격이 온순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막내이고 말을 잘 듣는다면서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던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이유로 저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까지도 또 연상인 사람이랑 살면서 동생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셨던 것이고요. 조금은 알겠는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의 눈치를 막 보면서 남편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살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시누이들이나 아주버님들도 다들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좀 드실 뿐 막내 동생의 와이프인 저를 막내 여동생 모두 귀여워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딱히 시댁 문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다들 저희 부부보다 오래전 결혼하셨고 자식들도 다 낳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서로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고 살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명절이 되더라도 형님들은 저마다의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다가 저희 시댁으로는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저랑은 마주칠 일이 없었고 전 오히려 아주버님네랑 자주 보면서 더 친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저랑 딱 한 살 차이신데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형님께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어서 공통점이 많은 이유로 함께 잘 붙어 다녔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좀 하다 보니 시누이들이나 형님이 아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제 속을 썩이시더라고요. 그리 연락을 자주 하면서 얼굴 보고 사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마찰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명절일 때나 어쩌다 밖에서 다 같이 외식을 하자며 만났던 때에는 그렇게 제 앞에서 제 남편이 힘들어 보인다는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위로 줄줄이 형제들이 있어서 늘 구박받고 사는 애나 다름이 없었는데 어째 결혼하고서도 그 팔자를 못 고치는 건지 얘 얼굴이 바짝 말랐네 말랐어. 라며 쯧쯧대며 남편의 얼굴을 막 만져보며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남편은 당연히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얼마나 밥도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는데 라며 시어머니께 부정을 하곤 했죠. 하지만 저로서는 빈정이 좀 상하더라고요. 나도 돈 벌어오고 있는 직장인인데 나만 남편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 싶고 남편은 또 그런 시어머니한테 내가 모든 살림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말을 했어야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 번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을 잘 챙겨주냐 물어보셨고 눈치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며 자기 아들 기분만 걱정하셨어요. 매번 똑같은 잔소리를 당연스레 듣다가 저도 한 번은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 말대꾸를 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살림은 다 하지 않고요. 어머님 아들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서 오히려 제가 너무 편해요. 남편을 잘 만나서 제가 호강을 하네요. 저도 일하는데 남편이 그 정도 배려는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런 점에서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들을 참 잘 키우셨어요.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벙쪄서 입을 다무지 못하고 남편과 저를 오락가락 쳐다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통쾌해 죽을 맛이었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도 약간은 주춤하셨는지 제게 따로 지 아들을 챙기란 잔소리는 덜하기 시작하셨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살짝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차라리 저를 무시하고 없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저희 애들을 봐도 아는 척을 하지 않으시고는 저희 남편만 왔니? 어휴 돈 버느라 수고한다 니가. 딸린 식구가 몇이야 글쎄. 라면서 활짝 반겨주셨고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려는 듯이 다루시더라고요. 애들이야 뭐 형님네 애들이랑 같이 노느라 바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신경 쓰진 않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옆에서 일을 거들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 괜히 따돌림을 당하는 더러운 기분까지 들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지독한 막내 아들 편애와 사랑으로 인해 저희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그리 좋아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내심 막내 아들만 우쭈쭈 한다면서 섭섭해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옆에서 형님도 제게 꼭 오셔서 말씀하셨죠. 어머님은 그냥 도련님이랑 같이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럼 상사병 걸려 평소에 어찌 사시나 몰라. 라고 말이죠. 형님의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 저도 모르게 욱하며 비웃음이 흘러나왔고 그러면 남편은 제 표정의 변화를 살펴보며 늘 어머님과의 사이에서 눈치를 살폈어요. 고부관계가 껄끄럽고 별로다 보니 남편은 늘 제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저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애정 표현도 자주 하면서 애착 관계가 분명히 있는 부부였는데 꼭 시어머니 앞에선 별 수 없다는 식으로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얘가 둘이 내 아빠가 맞는 거냐면서 시댁에서 어째 얘 한번 챙길 생각을 안 하고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냐며 싸우기도 했었고요. 급기야 사소했던 투정이 말싸움으로 번져서는 극으로 치달았을 때에 나 혼자 애 키우며 시어머니 생각 안 하고 혼자 살고 싶다며 이혼하자는 말도 먼저 꺼내봤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먼저 사과를 했던 바람에 저희 싸움이 일단락되긴 했었지만 늘 찝찝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시어머니를 아이들 핑계로 안 만나려고 하다 보니 시댁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사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기분 나빠하거나 얼굴을 붉힐 일도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어머니도 저희를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허구한 나 막내 아들 걱정된다며
아들 휴대폰으로만 쏙 전화를 해서는 찾으시더니만 통 부를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올 6월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인 남편이 그간 잘 하지도 않던 야근을 갑자기 코로나 후폭풍 때문이라면서 열심히 해대기 시작했고, 집안에서도 내내 앉아보지 못한 채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며 혹시 회사에서 잘릴 대기 명단에 오르기라도 했냐면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남편을 달래보고 어루만져 주려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약 회사 일 때문이면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을 덜 가져도 된다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했지만 남편은 듣지를 않는다는 식으로 핸드폰만 바라보다 급기야 도착한 문자 한 통에 집을 나서기까지 했어요. 불안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으로 도착한 문자 소리에 저조차 긴장이 되었고 딸들과 마누라를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모른 척 집을 나서는 남편의 그 뒷모습을 본 순간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과는 너무나 다른 집안에서의 행동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보란듯이 핸드폰을 보다가 연락 하나에 집을 나서는 남편에게서 가정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죠.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사랑을 주던 내 남편이 하다 이제는 바람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속썩이던 시어머니로부터 잠시 해방이 되고 나니 예상치도 못한 남편이 뒤통수를 때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걸 각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언젠가 남편이 자신의 바람을 털어놓길 기다렸어요.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아이 아빠의 존재를 더 오래도록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내진 않았고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은 단순한 충격, 그 이상의 고통으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멀쩡한 아이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에 막 태어난 건지 얼굴에 주름이 있는 갓난쟁이 애를 말입니다. 가뜩이나 어린 딸들조차 아빠가 데려온 낯선 아이에게서 심각할 정도로 경계를 했고 저는 급기야 충격의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고 딸들이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건지 저희 부모님이 제 옆에 와 계셨습니다. 모든 얘기를 전해들었다면서 남편이 데리고 있는 애가 누구 애냐며 엄마는 자기 일 마냥 병원 안에서 제게 소리를 지르며 닥달을 하셨고 아버지가 엄마를 진정시키겠다고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이 저는 그대로 다시 병원에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바람에 당장 내 딸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죠.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니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그 아이는 제 안방에 들어와 침대 위에 곤히 잠을 자고 있었고요. 언제 또 사들인 건지 벌써 애기용품이랑 침대에서 떨어지지 말라며 애기용 침대 베개도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감히 내 집안에 내가 낳지도 않은 애 새끼를 데려와 놓고선 온갖 아기용품까지 사들이다니.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상황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까지 휴직 내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와준 언니는 남편에게 뺨따구로 날리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은 말리기는커녕 함께 싸우겠다며 주먹부터 들이미셨어요. 애가께서 우는 바람에 졸지에 제가 아이를 달래야 했고 그 꼴이 기가 막히다며 엄마가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시면서 싸움은 잠시 종료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상황이 진정되자 남편은 저희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하더라고요. 제 불찰입니다. 정말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당신도 제발. 나 당신이랑 절대 못 헤어져. 내가 우리 애들 두고 어딜 가. 애들이랑 당신이 무조건 우선인데 이 애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나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라면서 애원을 하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까지 오느라 허우적대는 남편의 말에 정말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혼의 자식을 집에 데려올 수 있었을까 싶어서 믿을 수가 없었죠. 저 순둥이 같던 인간도 결국 성욕 앞에서는 이성이고 가정이고 신경도 쓰지를 않는구나 싶어서 남편을 향한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졸지에 갓난아이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당연히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 어느 누구도 아이를 돌봐줄 생각이 없었고, 그러자 남편은 졸지에 자기 형과 누나들한테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요. 온 시댁 식구들은 뒤늦게야 제 남편 혼외자식 문제로 난리가 나버렸고, 졸지에 어쩔 수가 없다면서 집에서 주부로 계시던 둘째 형님께서 저희 집으로 애를 봐주러 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마저도 형님이 본인 아이들 수험생활 문제로 오래 봐주지를 못하셨고, 그 바람에 결국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깔끄러운 시어머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남편의 혼외자식까지 들려있으니 정말 첩첩산중이었어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며 저는 아예 살림에 손을 놓았고 아이들 문제 말고는 남편과는 일절 말도 섞지 않았죠. 제 아들이 저지른 문제가 부끄럽긴 했던지 시어머니 또한 제게 전처럼 무시를 하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으셨고요. 이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지만 이혼만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딘가 숨어있을 남편의 상간녀가 그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거든요. 아이까지 무작정 제 집안으로 들인 걸 보면 분명 밖에서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어는 본인이 안방을 차지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쇼윈도 부부를 유지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불현듯 제가 시어머니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동안 한 번도 뵙지를 못했던 저희 시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살쪄 보이더라고요. 마치 출산을 막 한 사람이 붓기가 올라와 있는 듯한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지 아들의 혼외자식인데 뭐가 그리 끔찍이도 이쁜 건지 얘를 아주 그냥 보물단지 마냥 돌보더라고요. 정작 아이의 아빠라는 남편은 퇴근하고 와도 시어머니가 이를 보도록 내버려 두기만 했고 얼굴을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급기야 하루는 아이가 고1로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그 나이 애들은 다 그렇게 커. 병원 가면 되니까 옷부터 입어 엄마. 라면서 차분한 편이었고 아이를 들쳐업고 있던 시어머니는 빨리 안 서두르냐? 라면서 닥달을 하고 흥분한 상태였어요. 새벽 내내 아이를 껴안고 있었는지 애가 열이 나는 것까지 그 새벽에 바로 알아채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시어머니가 남편의 상간녀를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상간녀의 부탁을 받고서는 아이를 저리 끔찍하게 챙기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눈물을 보이던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또다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시어머니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저는 남편이 갓난아기를 저희 집에 데려온 지 한 달이 되던 그날 아이와 남편의 친정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유전자 불일치한다는 소견을 보였어요. 남편이 아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만큼이나 흥분을 해서는 남편의 사지를 찢어놓겠다는 태도로 사실을 말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친정검사를 의뢰한 것을 알고 있던 저희 친정엄마까지 찾아오셔서는 어찌된 일이냐며 집안을 아주 박살을 내셨고요.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겠다며 집 밖 해천을 걷다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난장판이 된 집구석에 겁이 덜컥 났는지 도로 나가려다가 저희 엄마 손에 집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셨어요. 졸지에 모자가 그리고 그 갓난아이까지 세 명이서 제 앞에 허리를 숙였고 이내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의 입 밖에서 먼저 나온 말은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아이는 사실 내 아이야. 네 남편이 날 도와주려고 했다가 졸지에 혼외자식을 끌고 온 파렴치한 쓰레기가 되어버렸구나. 이게 다 내 탓이다. 애미가 부족한 탓이야. 라면서 흐느낀 채로 제가 아닌 남편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 이 아이는 남편의 혼외자식이 아니라 나이 든 우리 시어머니의 혼외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코로나 기간 중 바람을 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평소 늘상 품이 넓은 치마를 입고 지내던 바람에 임신인 줄도 모르고 있다 중달쯤 되어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말할 수가 없어서 결국 친하게 지내던 막내 아들한테만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졸지에 엄마가 혼외자식을 가진 채로 출산을 하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날까 걱정이 되었던 남편은 등신처럼 그 아이를 자기 혼외자식으로 동갑을 시킨 채 온 가족들을 속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이인 것처럼 바꿔치기해서는
자기 늦둥이 동생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그 바람에 남편은 제게 죽어도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중간한 말을 뱉어내면서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이가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를 아이 곁에 두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척하며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나 온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어요. 결국 저희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혼외자식이 아니란 사실에 가슴을 쓸어 내리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대로 시어머니의 혼외자식을 남편의 자식으로 둔갑시켜 키울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시어머니를 도와줄 마음은 더더욱 없었고요. 지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겁나는 새끼가 마누라랑 자식들이 상처받을 건 생각을 못한 건가 싶어서 남편한테도 열불이 터졌네요. 결국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란 듯이 온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를 돌려서는 저희 집으로 불려드렸고 시아버지까지 다 모인 상태에서 아이와 내 남편의 유전자 불일치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갓난아이의 출처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순간 옆에서 참고 있던 저희 엄마는 뭐해 이 옆했네야. 나서서 빨리 사과 안 해? 당신 때문에 내 딸은 충격받아 쓰러져 입원까지 했어. 염치가 있으면 네 입으로 바른 대로 이실직고 하고 빨리 다 데리고 꺼져. 라며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들쑤셨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의 입으로 시아버지께 실토를 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낳았어. 저 애는 내 애야. 라고 말이죠. 졸지에 저와 남편의 가정 문제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문제로 바뀌었고 온 시댁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들끓다 못해 죄 없는 저희 집에서 물건을 던져가며 시어머니께 폭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목소리가 컸던 저희 형님들과 아주버님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목소리 폭탄을 투하하며 시어머니를 입독방긋 못하게 닥달하셨고 그제서야 제가 나서서는 온 시댁 식구들을 꼴도 보기 싫다며 내쫓았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다 꺼지세요. 콩가루만도 못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도대체 나랑 내 딸들은 무슨 죄입니까? 당신들 엄마 데리고 당장 나가요. 애새끼도 데리고 나가. 이제 내 집구석에서 네 자식 뒤치다꺼리게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며 애를 안고 있던 시어머니를 등 떠밀듯 내쫓았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께 할 욕이 더 남아있던 시댁 식구들은 자연스레 우르르 시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갔고요. 그날 후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이혼소송을 당하셨습니다. 그 나이에 재산분할 소송에 위자료 소송까지 당해서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선 아이랑 단둘이 맨몸으로 쫓겨나셨죠. 남편은 내내 자기 엄마의 치부를 끝까지 숨기지 못했다며 자책을 하다가도 남의 자식을 내 손으로 키우게 만들려 했냐면서 제가 이혼을 들먹이며 시부모님 따라 이혼을 하려고 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다른 형제들까지 모조리 다 시어머니를 욕보이니 남편 본인도 점점 시어머니의 아이 문제에는 뒷짐을 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들어보니 형제들끼리 어쩔 수 없다면서 돈 20만 원씩을 모아다가 다달이 시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돈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까지 더해서는 혼자 독립해 애를 키우며 살고 계시고요. 간간히 시어머니 아이를 보기 위해서 시어머니 사시는 자취방으로 찾아가는 남편의 뒤를 쫓아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차마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도울 건 돈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남편은 늘상 시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아이 선물을 사가거나 먹을 것을 사며 돈을 써서는 찾아가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저도 다시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혹여나 남편이 그 늦둥이 동생이 대학을 갈 때 대학 입학금에 등록금까지 보태준다고 나설까봐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대신에 모든 우리 부부의 재산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지금 사는 아파트에 남편과 제가 각자 타고 다니는 차량, 그리고 그 밖에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는 통장까지 싹 다 제 명의 혹은 제 손 안에 들어와 관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기의 길을 내 집안에서 혹은 내 귀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이혼하고 빈털터리로다가 네 동생을 직접 돌보라며 변호사 끼고서 각서까지 썼고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유지 중인 저희 부부지만 그래도 당장 내 집안에서 남편의 혼외자식인 줄 알았던 아기가 사라져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는 중인지 모릅니다.
남편 자식이 아니라 천만다행이지만 혹여나 내 남편에게 잘 키워주려고 도움의 손길을 뻗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남편의 카드 내역을 살펴보며 지내고 있어요. 이게 사는 건가 싶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싶지만 이제 모든 재산 명의는 제 것이니까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뭐라도 한 건 저지르는 순간 확 이 자식이랑 이혼해버리고서 나 혼자 씩씩하게 아이들을 키워내는 상상을 해보며 사는 중이네요. 사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살짝 더 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